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숨기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설탕만 줄이면 된다는 말이 진실은 가려져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설탕은 피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을 무심코 섭취하는 모습을 보며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이 사실은 저 스스로 몸으로 겪으며 확인했고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5세 40년 넘게 당뇨를 연구해 온 김윤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10명 이상이 당뇨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진료를 계속하는 이유는 저의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45세에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과로와 불규칙한 식습관,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설탕을 끊고 약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은 200을 넘기 일쑤였고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 제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혈당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2세의 한 할아버지 환자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에게 약만 권하시나요? 그 질문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직접 제 몸으로 실험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저는 10년간의 연구 끝에 약 없이 혈당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으며 이 방법을 환자들과 함께 증명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고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었습니다. 또 과일의 종류를 조절하고 섭취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저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11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는 생활에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지방의 비밀, 무지방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혈당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무지방 제품을 건강식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설탕이라는 달콤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지방 우유나 요거트를 만들 때 제조사는 지방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방이 빠지면 맛이 밍밍해지고 식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신 당을 넣습니다. 네, 당분, 전분, 인공 감미료로 텅 빈 맛을 채웁니다. 그 결과 무지방 요거트라는 이름 뒤에는 설탕 3-4스푼에 해당하는 당류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딸기맛, 복숭아맛, 바나나 맛 같은 과일, 요거트는 더 심각합니다. 플레인보다 2배 이상 높은 당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사탕 수준의 혈당 자극을 유발합니다. 지방을 줄였으니 건강하다는 건 마케팅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당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무지방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면죄부가 된다는 점입니다. 무지방이니까 하나 더 먹어도 되겠지? 이 심리적 허용이 혈당 스파이크를 키우고 혈관 속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지방보다 총 당류 함량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100g당 당류가 5g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이 설탕이나 과당이라면 피하셔야 합니다. 진짜 건강한 요거트는 전지 플레인입니다.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변화를 줄여줍니다. 진짜 위험한 건 지방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지방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무지방은 당신의 건강을 위한 탈을 쓴 달콤한 위장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용 쿠키, 저당 프로틴바, 저탄수 빵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포장지엔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무설탕, 혈당 걱정 없는 건강 간식, 다이어트에 딱.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십니다. 이건 괜찮겠지.
이건 혈당에 안 나쁘다더라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아마 당장 쓰레기통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착한 얼굴을 한 간식들 속에는 사실상 건강을 위협하는 정제 전분, 인공감미료, 당알코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분들은 장내 환경을 망치고 장내 유익균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리스리톨, 말티톨,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는 먹는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장내 세균총을 망가뜨리고 면역 기능까지 흔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입니다. 설탕이 없으니까 2개 먹어도 괜찮겠지? 이건 건강식이니까 야식으로 먹어도 되겠지? 이런 자기 합리화. 알고 보면 혈당을 더 무섭게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폭탄입니다. 당이 없다고요? 당이 없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 대신 들어간 것들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당뇨인은 정제당은 안 먹었는데도 식후 혈당이 계속 튄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매일 먹던 저당, 간식이 범인이었습니다. 당은 없었지만 몸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간식이란 적당한 자연식 재료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착한 간식은 없습니다. 간식은 간식일 뿐 당뇨에는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 관리의 첫걸음은 착한 척하는 간식의 정체를 꿰뚫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이 없다는 말 이제는 믿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는 당보다 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식 재료라면 모든 간식은 괜찮을까요? 오산입니다. 건강하게 간식 먹고 싶다면 말린 과일이 최고입니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트나 건강식품 매장에서도 말린 과일은 항상 착한 간식 코너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포장엔 무가당 100% 자연 영양 가득 같은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지요. 하지만 이 말린 과일들 정말 건강할까요? 사실은 달콤한 탈을 쓴 혈당 폭탄입니다. 말린 망고, 건포도, 바나나칩, 무화과 겉보기엔 소박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안에는 당이 농축된 결정체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린다는 건 수분을 날리고 영양과 당을 농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피는 줄고 당과 칼로리는 몇 배로 진해지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말린 망고 100g에는 당류가 무려 70g 이상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거의 사탕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린 과일 대부분은 자연 건조가 아닌 설탕이나 시럽을 입혀서 가공한 것입니다.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무가당이어도 자연 과당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췌장을 혹사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이게 치명적입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심이 결국 식후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지고 당화 혈색소 수치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한 당뇨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식은 다 끊었는데 이상하게 혈당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매일 먹던 말린 바나나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자연식처럼 보이는 말린 과일은 우리 몸에 은근하고 집요하게 상처를 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당이 걱정된다면 말린 과일 대신 소량의 생과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이 함께 있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가당이라는 말에만 속지 말고 영양정보표의 당류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말린 과일은 자연을 가장한 당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 중이라면 지금 바로 그 달콤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알록달록한 시리얼 박스에는 식이섬유 풍부, 무첨가, 영양균형 같은 멘트가 가득합니다. 그래놀라는 또 어떻습니까? 오트밀, 견과류, 말린 과일이 섞여 있으니 왠지 몸에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시리얼과 그래놀라는 건강식 코스프레를 한 설탕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고소하지만 속을 보면 당밀, 정제당, 포도당 시럽이 들어있어
사실상 아침마다 디저트를 퍼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시리얼, 꿀 시리얼, 초코 그래놀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부 제품은 전체 성분의 30에서 40%가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숟가락 두어 번이면 이미 하루 적정당 섭취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도 난 고급 그래놀라 먹어. 건강식 코너에서 파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혈당을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프리미엄으로 포장된 그래놀라 제품들도 총 당류 18g 이상을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침 한 그릇으로 콜라 반 캔 마신 셈이라고 하면 놀라시겠습니까? 게다가 이 당들은 빠르게 흡수되는 단당류인 경우가 많아 식후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두세 3시간 뒤 혈당이 급락하면서 더 강한 공복감과 식욕을 유발합니다. 결국은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건 건강식이니까 괜찮아라는 안심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함정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당뇨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매일 시리얼만 먹었는데 왜 공복 혈당이 안 내려가는지 몰랐어요. 제품 뒷면 보니까 당류가 20g을 넘더라고요. 건강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보다는 삶은 달걀, 오트밀 무가당, 아보카도, 삶은 채소 같은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는 박스 디자인이 아닌 영양표와 혈당계를 믿으셔야 합니다. 달콤한 속임수는 아침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건강식이라는 말보다 내 몸의 반응이 더 정확한 진실입니다. 67세 고영분 할머니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밥 대신 떡 하나 먹었을 뿐이었어요. 당뇨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았을 뿐이었고 식사 조절만 잘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밥 대신 가볍게 먹는다는 흰빵, 떡, 국수였습니다. 팥보다 떡이 낫겠지 싶었죠. 간식으로 먹었고 양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식후 혈당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떡 하나 먹은 날은 식후 2시간 혈당이 240까지 치솟았고 그날 저녁에는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는 증상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흰색 음식들, 특히 밀가루로 만든 건 혈당의 독입니다. 흰 식빵, 흰 우동, 흰 국수, 케이크, 도넛 이런 음식들은 겉보기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 지수도 매우 높아 인슐린 분비를 과하게 자극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냥 배고파서 하나 먹은 그게 내 몸에는 독이었단 걸요. 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밀가루 음식은 물론 흰색 가공 탄수화물은 식단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만에 당화 혈색소는 7.8에서 6.3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200을 넘지 않게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떡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고 할머니는 귀리밥, 잡곡밥, 삶은 고구마, 단호박 같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하얀 음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니 몸이 편해졌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엔 먹는 게 약이에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그게 진짜 독이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색입니까? 혹시 오늘도 하얀 음식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57세 고경자 할머니는 식사만 하면 피곤하고 식후에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몸이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식단을 바꾸라고 권했지만 고 할머니는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전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것이었습니다. 고 할머니는 상추나 오이 몇 조각 혹은 삶은 브로콜리를 식사 전에 미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팥보다 나물 반찬을 먼저 집어들기만 해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저혈당 음식 위주의 식사였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했고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나 사과를 소량 먹었습니다. 여기에 식사 속도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자 과식을 줄일 수 있었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고 할머니가 실천한 것은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기였습니다. 물 한 컵이 위장을 준비시켜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고 할머니는 물을 마신 후 밥을 먹으니 배가 덜 고픈 느낌이 들어 양도 자연스레 줄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식사 후 20분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식후 졸음과 두통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다음날 공복 혈당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춰주었습니다. 고경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식단은 갑자기 바꾸기 어렵지만 순서와 속도, 물 한 잔,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몸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고 할머니는 밥상 앞에서 먼저 나물부터 드시고 꼭꼭 씹은 후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혈당은 이제 안정되었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당뇨약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실천은 작지만 효과는 큽니다. 66세 이갑철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당뇨병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약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단 음식도 좋아했고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는 삶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일념으로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 것을 피하려고 무작정 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산책 중 심한 어지럼증에 쓰러질 뻔하면서 저혈당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자주 먹었지만 이제는 신선한 생과일을 소량만 섭취합니다. 시리얼 대신 직접 만든 귀리죽으로 아침을 시작하며 탄수화물도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식품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단맛이 필요할 땐 인공감 미료보다는 계피나 바나나로 풍미를 더하며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섞어 먹습니다. 간식이 당기면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로 허기를 달랩니다. 때로는 외식도 했지만 메뉴는 철저히 조절했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고 소스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간 끝에 그는 당뇨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굶는 것은 금물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그러나 알맞게 챙겨 먹으며 운동도 함께 병행합니다.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갑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몸소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심지어 설탕보다 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달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혈당 지수와 흡수 속도, 체내 대사 반응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무심코 섭취하다 보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며 결국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관리하면서 설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오히려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자극할 수 있는 숨은 적입니다. 특히 가공된 탄수화물, 음료수, 튀김류, 고과당 시럽이 포함된 간식류 등은 입에 달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지하는 식단이 아니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을 정확히 알고 이를 더 건강한 재료로 바꿔가면서 식단을 즐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당뇨 관리법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린 과일보다는 생과일을, 흰빵보다는 통곡물빵을, 가당 음료보다는 무가당 차나 물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굶는 식이 조절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도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혈당 관리와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건강한 삶으로 가는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